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유치원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에 아이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많은데요. 유치원 비리를 고발하고 3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구를 찾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에 처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관례를 막자는 겁니다. 사립학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목적 외로 그 교비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장이든 이사장이든 다 감옥 가요. 유치원도 해당 부대로 해놨습니다. 유치원 3법은 2달 전 발의했지만 유치원 비리가 사회에 알려진 뒤에도 아직 본회의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학부모 부담금은 유치원이 자유롭게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막혀 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자는 유치원 단체의 주장에 비리를 막은 뒤 차차 풀어가자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대출을 내가 1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유치원 유치했는데 유치원 지원하면서 계속 돈을 들어가는 겁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같이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나설 거예요. 상임위원 지원해 주셔서.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당이 버틴다면 상임위 소속 의원 60%의 동의로 처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1년 가까이 걸려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유치원 사태 어떻게 돼가는지 학부모들의 관심은 매우 큽니다만 유치원 법안 통과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국회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강연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많은 문제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이 문제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교육당국이 너무 나태했어요. 그래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고요. 또 감사를 하더라도 술렁술렁 봐주기 감사도 많았고요. 네. 감사 결과를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요. 또 하나는 그 교육 목적의 이 돈을 교육비를 유치원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명품백도 사고요. 이상한 성인용품도 사고요. 이렇게 써도 처벌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고 하는 이 제도적 미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용진 3법에 이러한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그리고 잘못 쓰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넣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유치원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가 된다면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하는 그런 그 유치원의 비리 근절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진 3법에는 어떤 예방적 목적 이 분명합니다만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고요. 네. 기존의 사립학교법에서도 교육 경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유치원에도 이제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동안은 이거 내 재산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나 네. 또 검찰에 가거나 혹은 법원에 갔을 때 무혐의로 끝나거나 무죄로 끝나서 우리 국민들 속을 다 뒤집어 놓는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유치원 원장님들도 에듀파인 시스템 이제 적용되게 되면 보다 투명하게 쓰시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주자라고 하는 주장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치원 3법과 박용진 3법 관련해서 한유총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빨리 적용하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 지원금하고 학부모 부담금 이것을 나눠서 회계 처리를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민주당과 큰 의견 차이인 거죠. 예,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교육비는
이건 뭐 그 곽상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식당에 손님이 주인에게 주는 돈하고 똑같으니까 그 돈을 식당 주인이 어떻게 쓰든 왜 상관이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고요.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비는 국가로부터 받든 학부모로부터 받든 교비입니다. 이 교비를 함부로 쓰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대구에 내려와서 대구 시민들과 학부모들 만나보니까 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상식, 박용진 3법이 담고 있는 상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 우리 대구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그런 의견 잘 많이 전달해 주셔서 생각을 바꾸도록 그리고 저희 법안 통과 협조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그 학부모들의 입장을 본다면요, 유치원 상당수가 아직 내년 원화 모집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또 유치원 3법이 통과된다면 뭐 폐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유치원이 밉지만 뭐 아이를 보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학부모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박용진 3법이 빨리 통과가 됐더라면 이런 그 불안한 상황은 빨리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과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한유총 측은 자기들 협박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국민들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과 이런 뭐 폐원 혹은 휴원에 대한 주장이 먹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는 건 약속을 다시 드리고요. 학부모님들 일단 교육당국이 과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이 이런 한유총이나 잘못 운영하고 있는 비리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거, 그리고 휴원 폐원에 대해서도 여러 법령을 동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무지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폐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매입형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단 교육당국을 믿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정치인들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박용진 3법의 빠른 통과, 그리고 우리 유치원들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게 되면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부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네. 유치원의 정상화, 공공성,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에 학부모님들도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유치원 관련한 그런 불안감들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최기문 영천시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최 시장의 선거 공보물에 경찰청장 재직 시절의 실적이 허위로 기재돼 있지만 최 시장이 문구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보물을 기획하고 제작한 업자는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부인이 구청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교육 프로그램에 돈을 찬조한 것은 관행이어서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검찰이 선거사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이 선관위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맞는지 따져달라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불기소 처분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재정을 신청했습니다.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바로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임종식 교육감을 기소해야 합니다. 재정 신청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기문 영천시장과 안상섭 경북교육감 후보자 사건도 재정 신청했습니다. 재정 신청으로 임종식 교육감 등 3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정지됐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또는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 제공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어서 공소시효 만료일 전 10일까지 공소 제기가 없었던 관계로 재정 신청을 했고요. 경북 선관위는 고윤환 문경시장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로 하자 상위기관인 대구고검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항고가 거부되면
재정 신청을 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사범 수사에선 기소만으로도 이미 정치적 유무죄를 가른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재정 신청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팔공산에 320m 길이의 구름다리를 놓으려 하는데요. 대구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이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시는 내년 5월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데 이에 대해서 너무 서두른다는 의견과 함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운제산에 있는 118m 길이 출렁다리인 원효교입니다. 바람에 얼마나 안전한지 알아보는 풍동 실험을 하지 않았고 피뢰침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0월 전국의 길이 100m 이상의 출렁다리 22개를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13개가 풍동 실험을 하지 않고 만들어졌습니다.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피뢰침은 7곳이 설치돼 있지 않아 낙뢰 피해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만 출렁다리는 현행법 규정을 받지 않아 관리 감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게 출렁다리 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기준을 만들라고 통보했고 국토교통부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공사를 내년 5월에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대구시에서 나온 게 이 무렵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출렁다리 건설 기준을 만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려 한다는 의혹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대구시는 환경단체에 밝힌 것과 달리 아직 팔공산 풍동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성 평가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런데도 내년 4월까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코리일도 사고가 났었고 또 세월호 여러 가지 문제들 안전 불감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 지침을 만들으라고 하고 있는 과정에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일단 첫 삽을 뜨겠다라고 한다는 거.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만든 이후에 세울 안전대책. 부족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법원장 후보를 스스로 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유례가 없었던 법원장 추천제를 두고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다음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김찬돈 현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부장판사가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본원과 지원합의부와 단독, 배석판사 등 소속 법관 9명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대구지법 소속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달 28일에 3명 내외로 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된 3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을 정해 법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가운데 사법연수원 졸업 연도와 서열을 따져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지금까지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법부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대구지법과 의정부 지법에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소장파 법관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는 사법행정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원장 임명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자칫 업무 능력보다는 인기 투표로 흘러 독립성이 생명인 법원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으로 그동안 무풍지대나 다름없었던 법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시점에서 역사적인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대구지법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천시 자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 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의 조류 이동을 통제하는 한편 소독을 강화했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정은 사나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6일 경산 금호강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은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강효상 의원은 영풍 석포 재련소를 옮기기 위한 대규모 오염시설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오염시설을 정부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 이전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오염시설의 이전과 폐쇄 인허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금속 오염수 무단 방류 의혹을 받는 석포 재련소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사회복지시설 24곳에 대해 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위법 부당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종사자 호봉 과다 산정과 시설 운영 수익금의 사적 사용, 채용 절차 없이 시설장을 임의 채용한 사례입니다. 경상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두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 처분을 내렸으며 행정처분 107건을 내릴 것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정부의 우리밀 수매 비축제가 36년 만에 부활해 내년부터 재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국산밀 10,000톤을 수매 비축하기 위한 예산 100억 원이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농업 예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매 비축제는 정부가 원하는 가격에 사들이고 방출할 수 있어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